CMS라고 불리는 게임 장르가 있습니다. 특성에 따라 여러 합의 분류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흔히 말하는 공장 건설 시뮬레이션 장르도 이 부류에 포함됩니다. 2016년작 게임 팩토리오를 그중 대표로 뽑을 수 있는데, 이를 따르는 공장 건설 시뮬레이션 게임들은 주로 오픈월드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컨셉을 조금 바꿔서 오픈월드 형식 대신 퍼즐 게임 형식을 따르도록 바꿔볼 수 있습니다.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설계할 수 있는 제한된 공간을 제공합니다. 플레이어는 공간 안에 설계를 맞추려 하고, 시도가 성공한다면 게임은 플레이어에게 보상을 주게 됩니다. 만약 주어진 공간이 작으면 시도하기 어렵게 될 것이고, 공간이 크다면 시도하기 쉽게 되겠죠. 이러한 게임을 개발하려는 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이 난이도를 조절하는 데 있습니다. 이 두 경우를 봤을 때 적절한 난이도라는 것은 왼쪽보다는 크고 오른쪽보다는 작은 어느 사이의 공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적절한 난이도를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난이도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는 쉽고 어려움에 대한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난이도를 좀 더 정밀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쉽고 어려움에 대한 정도를 공간에 작성할 수 있는 설계의 경우의 수로 보기로 했고, 그 수를 구하는 데 집중합니다. 본격적으로 알고리즘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간단히 개념을 잡아봅니다. 실제로 어떻게 설계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프로세서를 배치합니다. 프로세서는 주어진 레시피를 참고하여 해당하는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각 프로세서들에게 적절한 길을 연결해 줍니다. 여기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하나의 성공적인 설계로 카운트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충분히 반복한다면 어떤 공간 크기에 몇 가지의 설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개념을 기초로 해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나 중요하게 작용했던 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프로세서의 배치입니다. 여기선 프로세서를 배치해보고 배치에 실패하면 다음 경우를 실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프로세서 길이 서로 겹칠 경우 실패로 판단합니다. 어떤 프로세서의 입력구나 출력구가 다른 프로세서에 의해 막히는 경우도 실패로 처리하며, 프로세서를 배치할 수 있더라도 길을 연결하게 되면 입출력구를 막는 경우도 실패로 처리합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가지 조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배치되는 프로세서들의 입출력구 위치를 표시하는 배열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유효한 프로세서 배치말을 골라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길찾기, 패스파인딩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프로세서가 배치된 후에 각 프로세서에 알맞은 길을 연결해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A-스타 알고리즘입니다. 주로 격자맵 상에서의 알맞은 길을 탐색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만 이 A-스타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장 건설 시뮬레이션 장르에 맞춰서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공장 건설 시뮬레이션 장르들은 보편적으로 약간의 제한을 가지고 지하로 길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규칙으로 인해서 길을 찾는 데에 몇 가지 특수한 조건들이 추가됩니다. 이 문제를 주어진 맵의 상태에 따라 특수한 번호를 각각 지정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패스파인딩 순서의 결정입니다. A-스타 알고리즘은 순서대로 경로의 출발점과 도착점을 지정해서 길을 찾게 됩니다.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길을 찾는 데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찾는 데 실패한다면 해당 길의 순서를 가장 앞으로 다시 설정하게 함으로써 길의 순서를 효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 다른 경우에선 루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루프 현상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 당겨진 길의 정보를 기록해둡니다. 만약 이 기록에서 반복된 패턴이 발견될 경우 적절한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음 프로세서 배치를 탐색합니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의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나머지 과정이 준비되면 처음에 목표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하는 영상입니다. 콘솔 창에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대략적인 경계선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예시로 각 아이템의 제작 난이도를 계산해 봤습니다. 왼쪽의 결과가 각 아이템을 제작 난이도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난이도의 계산식으로는 이 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수치를 가지고 각 아이템이 플레이어에게 보상하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 이외에도 산출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필요에 따라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